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4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공업이고요.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9입니다. 자, 얘 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빠지고 있는 모습들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우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왜 돌파를 하지 못할까요? 약간 저도 좀 의문이 드네요. 뭐 일단은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주가가 뭐 하락하지 않고 나쁜 흐름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찰실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주가가 일단은 지지 구간을 좀 버텨주면서 좀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인데 좀 갈수록 좀 보합권에서의 우행보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뭐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 말씀드릴 게 없어요. 뭐 주가가 이렇게 좀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3일 연속적으로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브리핑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뭐 수급을 보아하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크게 지금은 그냥 일단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매도세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중립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드리고 금요일인데 자세하게 좀 브리핑을 드려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으니까 저도 좀 답답합니다. 자, 일단은 새 출발 두산그룹 이제 자구안이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그동안 자구안을 엄청나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 대부분이 좀 맞았지만은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맞긴 맞았지만 틀렸던 부분도 분명히 있죠. 자, 이제는 자구안이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앞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것이냐 미래가 어떻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새 출발 두산그룹 올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컨턴 점프 도전을 한다. 자, 중공업 해상풍력 가스터빈 및 두산 퓨어셀의 연료전지 산업이 순환이 된다. 자, 우리 1월 20일에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출범을 하게 되면은 신재생에너지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뭐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와줄 거예요. 근데 적어도 1월 20일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신재생에너지 중심 안전적인 선정 발표 마련에 집중을 한다. 두산그룹은 이달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완료로 3조 원 규모 자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자, 자구안 이행 계획이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그룹의 성장 가도에도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자구안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자금을 좀 확보를 했잖아요. 부채를 이제 탕감할 수 있는 우리 그 두산 입장에서도 산업은행에 빌리고 있는 그런 부채들을 탕감하면서 이 지배 구조. 자, 두산을 볼게요. 자, 두산 부채를 탕감을 하면 이 지배 구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이다. 이번 연도가. 자,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었죠. 근데 부채를 탕감을 하면은 지배주주 순이익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정상화가 되면서 적어도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자 부담. 자, 그렇게 되면은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서 자구한 이익에 막바지에 도달하고 성장 가도라기보다는 이 기업의 재무가 안정화되는 정상화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현대중공업그룹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위해서 본계약을 맺는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 이제 이달 말까지 본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매각을 완료를 하겠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초부터 시작된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일정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자, 두산 퓨어셀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여를 하면서 무상증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뭐 부동산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주식수를 그러니까 두산 퓨어셀 제가 중공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중공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산이 저한테 두산 지분 23%를 지금은 한 대략적으로 한 6천억 규모 가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로 쳤을 때 6천억을 그냥 공짜로 저한테 준 거예요. 세금이랑 양도세랑 그런 것도 채권까지 제가 다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자, 양도를 했잖아요. 두산 피어스는 무상으로 증여를 했다. 이제 두산중공업한테 양도를 했다. 줬다. 무료로 공짜로 줬다. 근데 이제 공짜로 받는 입장에서는 채권이랑 부채나 우리 상속 같은 것도 다 똑같습니다. 채권이나 부채 그런 것도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빚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 자산에 대해서 받는데 자산에 대해서 담보가 걸려 있어요. 이런 채권들을 두산중공업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보를 해지를 하려고 두산이 또 이제 퓨어셀의 블록딜의 10%를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며칠 전에 두산 퓨어셀의 블록딜로 인해서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이 두산중공업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로써 두산중공업은 연료전지 풍력, 중소형 원자로, 가스터빈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발전 기술의 라인업을 구축을 했다. 자, 해상풍력 발전용 가스터빈, 두산퓨어셀의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시너지를 확대해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시장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자, 이제 두산중공업의 자회사가 두산퓨어셀이 됐습니다. 자회사가 성장을 하면 지분에 대한 가치, 그리고 배당까지 받으면 더 좋고, 자, 그런 부분들,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자,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서 국내 또는 미국, 전 세계 기조가 정책적인 부분들. 자, 미국이 그 파리 기후 협약에도 그렇고 바이든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하고, 자, 원유 사용량을 줄인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게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자, 그럼 이 25%라는 되는 그런 기업이 정책을 하면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국내에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파급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중국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좀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렇게 해가지고 할 거다 하면은 이제 시장은 원유 사용량이 전 세계 25%, 중국이랑 미국이랑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5%를 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는 이유들이 미국의 GDP를 뛰어넘으려고 하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적어도 25%, 20%. 전 세계 비중의 절반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다. 중국은 뭐 그냥 그러니 하겠습니다. 신뢰가 없어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일단은 유상증자 투자를 했다. 우리가 그동안 브리핑을 했던 것들 투자 확대를 위해 유증을 실시를 했다. 두산중공업도 퓨어셀도 유상증자를 했다. 마무리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발전용 가스터빈을 2023년 준공 예정인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적용돼 시험 가동에 들어간다. 자, 2023년도 이때도 이슈가 있네요. 예정이 되어 있네요. 두산중공업이 실증을 성공하면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5개 국가의 이름을 올리게 된다. 같이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름만 올린다는 겁니다. 자, 풍력 발전 대형화에 맞춰가지고 8메가와트급 풍력 터빈을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2025년도까지 해상 풍력 매출을 1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1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거는 해상 풍력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을 다 포함한 가격들이죠. 매출들이죠. 자, 근데 뭐 두산 중공업 입장에서야 실적은 항상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랑 지배주주 순이익, 당기 순이익 그리고 부채가 문제였죠. 지배주주 순이익이랑.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선이 언제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뭐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기업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립니다. 금요일이라서 제가 좀 평소에는 금요일은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자, 뭐 똑같은 말 반복을 해서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브리핑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채 비율을 좀 상당히 좀 낮추고 퓨어셀도 받았는데 재물을 이제 언제, 아직까지 추정치는 없어요. 증권사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추정치를 발표를 못한다는 부분들을 언제 이거를 재무적으로 이제 대출을 갚고 이렇게 반영을 시킬 건지. 아마 퓨어셀은 이번 연도 1분기에는 반영을 시키겠죠.
1분기에는 퓨어셀은. 근데 빚은 언제 갚냐? 아마 1분기 이번 1분기니까 4분기는 아니고 4분기는 지금 지나갔어요. 퓨어셀 받았던 거를 1분기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월이니까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죠. 자 1분기 지난 2020년 10, 11, 12 이때 12월 달쯤에 퓨어셀 지분을 받았으니까 지금 1월이죠. 1분기. 자 그렇다면은 12월 이때 말쯤에 받았으니까 회계상으로 1분기에 반영을 해야죠. 근데 지금 아직은 4분기에 매출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만간 있으면 이제 1월 중순 이제 후반 말까지 좀 가다 보면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거예요. 잠정 실적. 자 1월 20일 20일에는 미국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고 자 그리고 1월 중순 말쯤에는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거라고 늦어도 아무래도 2월달 중순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잠정 실적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자 4분기 실적을 일단은 기대를 해보는데 그렇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아마 1분기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저도 미국에서의 그런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언제 소식이 좀 나와주는지 지금은 조금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지 그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슈들은 없었거든요. 뭐 일단은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월요일에 또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좀 올라가길 바라야죠. 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은 우리 작년까지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소장님께서 브리핑을 해드린 거 리딩 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이제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오셔가지고 12월 30일 폐장일이죠. 마지막 20년도의 폐장일이었는데 자 여기 게시판에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우리 장 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우리 투자를 함으로써 오늘 시장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브리핑을 좀 드리고 9시가 되면은 한국 큐빅 현재가 4,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220원 손절가 3,9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9시 1분에 파라텍 현재가 13,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3,700원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2분에 앞타모 사이언스 현재가 27,6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28,400원 손절가 2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큐빅이 9시 4분쯤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파라텍, 아타마 사이언스, 수익 종목은 한국큐빅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초단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쭉 내려와 보시면은 증시 상황 체크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라이브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앞타머 사이언스 2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차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파라텍 같은 경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파라텍 손절가 12,000원으로 낮춰서 보유를 하고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그 매수가를 좀 낮추고 나서 여기 살짝 올라온 것으로 좀 소폭으로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도 수익 중에서 마감을 했고 목표가 달성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들 이렇게 통계치 매일매일 무료 추천 드린 것들 이렇게 내역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그 초단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고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종목들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 받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이번 연도에도 많은 수익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